뉴욕 증시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따른 수에즈 운하 폐쇄 우려에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39%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운용사를 통해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는 부실 채권 3천억 원을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업체들의 현 경기 상황을 1년 내 가장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업황 BSI는 90으로 전월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등 주요 도시에는 군인과 탱크, 장갑차 등이 배치된 가운데 무바라크 대통령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비 시위가 6일째 이어졌습니다. 상가 약탈 등 치안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점차 커지고 있고 수에즈 운하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 좀 조정 압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중에는 2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많이 내려간 폭을 다시 만회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 오르면서 52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 막대한 재정 적자에 이 S&P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0.1% 정도 이소폭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은행주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오면서 유입이 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1% 넘게 밀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후 1시간 동안 지수 자체가 종합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2%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현상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네. 이집트의 소요 사태로 뉴욕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우지수는 8주 연속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66.13포인트, 1.39% 하락한 11,823.70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도 23.20포인트, 1.79% 내린 1276.3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68.39포인트, 2.48% 하락한 2686.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 지수는 0.41%,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55%, 나스닥 지수는 0.10%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28일 하루 만에 24.09%가 올랐습니다. 네, 이집트 사태 뉴스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고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증시에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과는 상극입니다. 특히 석유 문제와 직결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 심리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비가맹국인 이집트는 석유 매장량 44억 배럴, 일일 생산량 67만 배럴 규모로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석유 운송의 길목인 수에즈 운하를 털어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석유 물량은 하루 160만 배럴에 달합니다. 또 시장은 이집트의 소요 사태가 인근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은 중동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뉴욕 주식시장은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피로해진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13%가 올랐고 올 들어서도 3%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만약 중동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분출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과 상극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럴 만한 재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경제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내용 어떤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네. 이번 주 시장 전망이 전반적으로 썩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경제지표는 오는 4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의 10만 3천 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구직자들의 증가로 9.4%에서 9.5%로 오히려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고용 관련 지표로 2일에는 ADP 민간 고용 통계가 나오고 3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고용 지표에 앞서 오늘 1일 발표되는 1월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도 주목됩니다. 이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57.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일 공개되는 12월 공장 주문을 통해서도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2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근원 개인 소비지출, 1월 시카고 구매관리지수, 1월 자동차 판매 실적 등도 이번 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내용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까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기업 가운데 207개 기업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102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대 종목의 62%가 실적 발표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할 주요 기업으로는 31일 엑선모빌, 1일 화이자, UPS, 2일 비자, 얀브랜즈, 3일 머크, 마스터카드, 켈로그, 4일 타이슨 푸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엑선모빌은 최근 분기에 주당 1.63달러 순이익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어난 991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머크는 각각 주당 46센트, 83센트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 그리고 금가 많이 올랐죠? 네네.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확산 우려로 급등했습니다. 금값도 불안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3.70달러, 4.3% 급등한 배럴당 89.3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금값도 2월물이 전일에 비해 22.30달러, 1.7% 오른 온스당 1340.7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의 정세 불안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도 유가와 금값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하긴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상품 시장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조정을 받았고 장중에는 21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닷새 만에 또 이어간 우리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전날보다 7.14포인트 소폭 하락한 2107.87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장중에 2119.49까지 오르면서 2120선에 재차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 급등과 고점 돌파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작용하며 다음 주에 있을 설 연휴에 대해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단기 기술적인 지지선인 20일 이동 평균선 가격인 2093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은 일단 외국인은 1713억 매도를 하면서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간은 823억 순매도하면서 이틀째 매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투신권이 1990억 규모로 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325억 순매수를 하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294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간밤에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 S&P의 일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일본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A- 등급으로 하향되면서 엔화의 급락으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 산업인 자동차에 관련해서 수출이 경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삼성전자가 내놨던 가이던스보다 소폭 상회하는 모습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하이닉스 역시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선봉이 되어서 전기 전자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호석유, LG화학 등의 화학업종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삼성증권, HMC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롯데쇼핑, 현대홈쇼핑, 신세계 등 유통 관련주들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운수장비 업종이 3%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 중에는 여행객의 면세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 검토 소식에 호텔 신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삼성 SDI는 4분기 실적 부진에 4% 이상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거래 대비 0.52% 오른 532.38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20억, 기관이 150억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개인이 순매도 405억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동서가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CJ홈쇼핑, SK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등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제약, 출판, 매체, 복제, 음식료, 담배, 반도체, 방송 서비스 등은 올랐고 반대로 건설, 유통, 운송, 금융, IT 소프트웨어 등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주로는 구제역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마니커, 동우 등이었고요. 아르헨티나 파업 사태로 국제곡물 가격 인상 기대감에 효성, OMB, 남해화학, 조비, 카프로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뉴욕 특파원이 불확실성이 바로 이 주식시장과는 상극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 이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앞서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관점이 비슷한데요. 일단 이집트 소유 사태에 대한 불안한 국제시장입니다. 역시 금요일장 유럽과 미국 시장의 급락을 주지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2008년도 이후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거나 돌파 중인 상대적인 차트의 단기적인 고점인 상태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단기 고점에서 나온 이집트 소유 사태는 해결의 시점, 즉 단기로 가느냐 장기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정 역시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매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대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하루아침에 대세 상승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게요.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엔화의 움직임 역시 운수와 전기전자 업종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여러 업종들과 치열한 경쟁 중인 일본의 경우 사실상 엔고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2엔대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엔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본격화된다면 외국인 수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업체들에 비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자동차 업계의 경우 고민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하루의 투자 전략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철저히 수급으로 종목에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데는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던 종목,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 등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과 기관 순매수 종목은 일단 관심을 두시고 계속적으로
모습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된다고 쉽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된다고 쉽게 매수를 개인이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발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업종 종목과 철저히 수급상으로 확실히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주식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금을 50% 이상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지금 장세에서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상투의 주식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과 큰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은 후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현금 비율은 필수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시장 수익률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내지 말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번 주 이 추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 상황 시장을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GKL을 추천했습니다. 일단 중국 열풍 카지노까지 접수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투자 포인트로는 3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요충지 확보에 따른 GKL의 집객 능력 우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GKL 같은 경우에 3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요. 서울에 있는 강남점, 그리고 서울에 있는 힐튼점, 부산점을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비자 제한의 완화 조치는 동사의 중장기적 수익 기반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만 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을 정부는 2012년부터 연간 300만 명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시적 개선을 가속화시킬 전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주도 카지노 인수 가시화될 경우에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한 투자 재원을 바탕으로 제주도 카지노 인수를 고려 중인데요. 제주도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제주도 카지노의 M&A 성사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리스크적인 요인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시에는 관광 수요가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GKL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매수 가격하고 손절 가격, 단기 수익, 장기 수익에 대해서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같은 경우 오늘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에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18,600원대부터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000원대를 제시해 드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면 거기서 턴을 해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하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은 22,000원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22,000원 부분에서 아마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실현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27,000원대까지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립니다. 네, GK의 매수가 18,600원 이하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한번 가담을 하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노려보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단기와 중장기로 목표 가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22,000원 선 그리고 27,000원 선을 각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사주 관련해서 제가 현대상사와 삼성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오늘 같은 경우도 신문기사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한 전체적인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상사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좀 지속적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가장 또 건설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플랜트 시장도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상사주들은 본격적으로 실적 랠리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정 시에는 적극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현대상사나 삼성엔지니어링, 뭐 단기, 중기, 장기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흐름 자체가 양호하고 단기, 중기, 장기로 봐도 상당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현대상사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급등세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이전 저항선에 좀 놓여 있는데 이 선 무리 없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작년 4분기에도 박스권 돌파를 좀 시도를 하다가 4분기에 예상보다 수주량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에서 좀 돌파를 했다가 다시 뭐 밀리는 경우가 생기긴 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뭐 강한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작년 4분기에 못했던 수주가 올해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무리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좀 돌파를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AS를 해봤고요. 오늘의 뉴스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은 또 뭐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이집트 정정 불안으로 좀 주가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하락 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야 할 만한 업종 중에 좀 IT 업종을 좀 꼽고 많은 증권사나 투자자들이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M/OLED에 관한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AM/OLED 관련해서 뭐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에 10조 3천억, 뭐 그리고 AM/OLED에도 5조 4천억 가량 뭐 투자를 확대하기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 AM/OLED를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발언을 많이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AM/OLED에 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업종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제일모직, 덕산 하이메탈, SNU, AP시스템, 아바코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이 종목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몇몇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추려보죠. 예,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거래소 있는 제일모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삼성그룹의 핵심 부품 소재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AM/OLED 관련 소재에 관련해서는 삼성에서는 삼성그룹 내에서는 제일모직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년 실적만 가지고 봐서도 전년 재고 조정으로 악화됐던 좀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올해 1분기나 2분기에는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신규 아이템인 평광판, 그리고 반도체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또는 AM/OLED 소재 납품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3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AM/OLED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나 이 수익성 부분에서 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AM/OLED 관련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지난주 종가 12만 3천 원 정도였는데, 오늘 하락 출발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12만 원 근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무리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5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을 좀 보고 있어요. 수급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기관도 이제 막 시작을 다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제일모직을 비롯해서 지금 뭐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AM/OLED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지금 갤럭시 S를 제외하고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세는 아직까지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한 IT 업종 자체가 선진국 경기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 경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경기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IT 업종 내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가장 투자를 할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번에 좀 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제이모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라서 오히려 이런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종목에 있어서 좀 상승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이 되어 왔는데 기관 쪽에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보다는 이제 1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크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모직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알아볼까요? 예, 다음 종목도 지난주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AP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AM OLED 공정에서 추가되는 장비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일단은 ELA 장비라는 좀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AM OLED 장비에 있어서 좀 가장 핵심적인 장비 두 가지가 증착 장비와 봉지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봉지 장비를 상용화를 해서 삼성그룹에 본격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그 전형적인 적자 사업부였던 위성 단말기 제조 부분을 분할을 해서 이제 실적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어서 올해는 AM OLED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급등 흐름을 나타내는 첫 번째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700원 정도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전 고점 흐름인 12,5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앞에서 몇몇 분들께서 이번 주를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언급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장이요? 네, 이번 주에는 그동안에 있던 악재가 아닌 신규 악재인 이집트 악재가 좀 발발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저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집트의 문제가 우려하다시피 중동 전체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좀 다소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러한 때 주가가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좀 업종이나 종목에 좀 집중해서 하락하는 업종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던 업종이나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을 해도 아직은 무리 없을 때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AM OLED 그리고 반도체 업종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그 고유가 관련 정유주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을 해서 매수 시기를 좀 찾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힌트를 주셨네요. AM OLED 그리고 반도체, 고유가, 정유주 등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지금 동그랗게 빨간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세네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6%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거의 3%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기아차 모두 좀 불안한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와 LG디스플레이 역시 비슷한 흐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좀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총 30위권 이내에서 오르는 종목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KT 역시 조금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또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신세계 0.5%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호남석유 2.1%, 삼성화재 1.7%, 삼성중공업 1.3%, 현대건설 1.7% 이렇게 1% 중후반대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한 25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082선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셀트리온과 동선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 지금 화면 보시면 메가스터디가 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3% 넘게 이제 하락하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하고 있고요. 아토와 상호하이텍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태광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젠백스가 2.1% 급락하면서 오늘장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캔과 CJ인터넷도 흐름 자체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4.4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출발 예상되어 있고요. 523선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미디 화면을 좀 살펴보니까 급락장 속에 코스피는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넘게 밀리면서 출발이 예상됐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합니다. 1% 가깝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형주들의 이 급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이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에서는 삼성전자 정도는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낙폭이 크다는 건 아니고요. 0.1% 정도 밀리고 있고 현재는 그래도 100만원 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급락세로 또 전환이 됐다. 다시 또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복잡하게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죠. 69,000원 선에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정도 내리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말 그대로 급락세를 펼쳤습니다. 세 종목 잠시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2.1%, 현대모비스가 3.4%, 기아차가 2.2%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대모비스는 6% 넘게 밀렸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3에서 4%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 신용등급 강등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계에서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의 하향에 따라서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가 0.7%, 0.8% 정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5만 8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8% 밀리고 있고요. 신한지주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한국전력 0.8%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 한국전력의 주가에 큰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0.7%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역시 강세네요. 1% 정도 오르면서 지금 3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1.1% 정도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 1.2% 밀리고 있고요. LG와 LG디스플레이 역시 약세입니다. SK텔레콤 0.3%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걷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약세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약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 내리고 있습니다. S-오일은 0.4% 밀리고 있습니다. S-오일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정제 마진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화학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1.7%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감이 좀 있다는 이야기겠죠. 1%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4%, 호남석유 1.7% 각각 내리고 있고요. KT가 매출 20조, 영업이 2조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 요즘 물가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무료통화 확대 등 통신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가 자체는 좀 부족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0.2%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수익률에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0.5%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와 삼성중공업은 1% 넘게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2.2% 내리고 있습니다. NHN은 1.4% 내리고 있네요. 코스피가 1.2% 내리면서 2080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2100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7% 내리고 있고요. 5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 개선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입니다. 1.1% 내리고 있고요. CO쇼핑과 SK브로드밴드 각각 약세입니다. 포스코 ICT 역시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1.5%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모바일 경쟁력 부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2% 내리고 있고요. 동서 0.1%, SFA 1% 밀리고 있습니다. 네오스게임스 1.2% 하락하고 있고요. GS 홈쇼핑 1.8%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홈쇼핑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은 이 반대로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태용과 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캠텍, SK컴즈, 아토 각각 약세고요. 차바이오에는 3.6%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화이텍, 성광밴드 내리고 있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도 약세네요. LED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멜파스가 1.7% 내리고 있고요. 실리콘 억스 2% 밀리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역시 2.2% 하락하고 있고요. 코코는 반등하고 있네요. 0.8%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이 미국 회사입니다. 카일 젠백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7거래일 동안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반발 매도 물량이 나올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췌장암 치료제죠. 이 항암 백신 임상 성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크노 세미캠은 태블릿 PC가 요즘 많이 보급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약세고요. 2.5% 급락하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은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이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부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24포인트인 20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3.87포인트 하락한 5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표 종목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한 0.89% 정도 하락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플러스 1.19% 상승한 모습입니다. SK 에너지, LG 화학, 제일모직 등 일부 에너지 화학주들이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KT 같은 방어적인 종목도 좀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 같은 금융주들, 건설주들이 좀 납부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별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거의 다 모든 종목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마이너스 24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88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 매저들 다 관망세의 분위기가 좀 짙은 분위기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관망세지만 그래도 급락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니까 주가 자체가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데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월요일인데 이번 주 장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요. 주말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집트 문제였는데요. 이집트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에즈 운하가 막힐지 여부인데 이집트의 국가 펀더멘탈에서 수에즈 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주식시장이 작년 6월부터 진행된 급등에 따른 부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담이 좀 해소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끌 모멘텀보다는 하단을 지지할 재료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PMI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기대가 있는 미국 예상치를 부합하는 게 좋겠고요.
긴축 부담이 있는 중국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상은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은 박스권 장세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기는 완만히 나아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실적 우량주에 대해서는 중기적 시각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설 연휴 이후에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설 연휴 이후로 이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정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째 하락장을 펼쳤던 금요일장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10원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떤지 진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는 미 증시 강세 분위기 속에서 1113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1112.5원으로 저점을 낮추었지만 결제와 외국인 주식 관련 역송금 수요 또 증시 약세에 따른 쇼커보로 315.8원으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오후에는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내고와 결제가 상충하면서 1114원대 흐름을 지속한 후에 전일 대비 0.6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밤사이 이집트 정정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 달러와 엔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객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22.5원으로 상승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3원에 출발해서 현재는 20원대 초반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정 불안으로 WTI가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90달러 근처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최근 신흥국들의 인플레 압력에도 원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최근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보다는 식품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 비중이 10%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좀 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7년 말 당시처럼 원유 도입 단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무역수지 적자 반전과 함께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유가 100달러 이상은 국내 경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유가 추이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주는 이 영업일간 설 연휴 앞둔 내고 부담이 예상이 되지만은 이집트 정정 불안과 춘절을 앞둔 중국 긴축 부담 또 미 증시 조정의 확대 부담 등으로 쇼플레이는 자제되면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는 미국 기업 실적 발표와 주 후반 미 고용 지표 또 유럽 정상회의 등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결과는 연휴 이후에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국내 증시 조정 정도에 좀 주목을 하면서 112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 없이 지난 금요일 마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 경제지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채권시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전주말에는 미 국채금리 하락과 또 외국인의 선물 매수 설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에 장 초반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지만은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한 부담감에 초반에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강 후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이 되면서 미 국채금리가 강세를 기록함에 따라서 채권시장은 일단은 소폭의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은 12월 산업생산과 1월 소비자 물가 등 핵심 경기 지표가 대기함에 따라서 지표 확인 전까지는 캐리 수요 유입 기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산생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이길 예정된 1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
지는 농축수산물 불안정, 또 국제 원자재 급등,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탈과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은 주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불안이 이어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강세를 기록하는 등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의 우호적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지만은 물가 불안 등 채권 시장의 민감한 내부 변수는 여전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은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경제에는 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청산이 약화되고 있지만은 이길 예정된 소비자 물가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시영 연구원과 함께 예환 채권시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초반보다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1.4%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이집트 사태에 따른 경계 심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고요. 그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동차하고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의 강세는 LG화학의 한 2% 정도 상승하고 정유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화학업종의 강보합 수준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장이 좀 불안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예, 일단 해외 쪽 이집트발 리스크 문제는 이제 이집트하고 관련된 수에즈 운하에 따른 어떤 물류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집트 문제가 이제 유가 측면에서도 좀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도 12월 이후에 10%가량 상승을 동반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조정 압력이 작용하는 것도 시장 조정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기간적인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어떤 춘제 연휴 기간 동안에 예상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긴축 정책 도입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는 장 초반에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 자체는 좀 불안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불안한 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5%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상황이 약간 좋지 않군요. 환율도 10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122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